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군쌤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에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와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4차 함수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일단 4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의 꼴이 있었었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외워야 되는데 네 가지 꼴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두 준비됐나요? 네. 필기할 수 있는 거를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부를 했던 프린트도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4참수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4참수 그래프는 네 가지 꼴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뭐였어요? 네, y는 fx가 4참수라면 y는 f'x의 근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는데 총 네 가지 꼴이 있었죠. 네, 이런 형태의 꼴, 또 이런 형태의 꼴, 이런 형태의 꼴, 이런 형태의 꼴. 알다시피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요. 여기는 중근, 중근과 또 다른 실근 하나. 이런 경우는 허근을 두 개를 켤레로 가지고요. 실근 하나. 여기는 삼중근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네 가지 꼴이 가능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꼴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꼴들을 분석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꼴이죠. f'x는 0에 서로 다른 f'x는 0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4차 함수부터 분석해보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일단 유일하게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꼴이라고 선생님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는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극소값이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고 뭐 균형에 따라서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재미있는 꼴은 두 극소값이 서로 같다면 그래프의 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는데 극소값이 서로 같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y 값이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 y는 fx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함수는 적당한 x는 a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상 쌤이 그리기로는 대칭처럼 그렸어요. 어디서 대칭이죠? 네. 여기 딱 중간을 잡아주면 여기 x는 a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딱 접었을 때 그래프가 일치를 하죠. 근데 과연 이것이 성립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축에 대해서 대칭, x는 a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었죠. 선생님이 고1 때 이차 함수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x는 a에 대한 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뭘 만족한다고 했어요? 이 a에서 x를 뺀 거의 함수값과 a에서 x를 더한 거의 함수값이 같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빼기 x의 값이었다면 여기 a 플러스 x의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값이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똑같이 x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값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도를 해냈고 이 x 자리에 이제 편의상 이제 모양을 조금 변형해 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대입해 보죠. 그러면 좌변은
똑같이 대입하면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네, f 2a 빼기 x 이렇게 되죠. 이런 식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험에 따라서 어 f 뭐 x가 f 4 빼기 x가 이렇게 나왔다. 아, 그러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사실도 바로 여러분이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동등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x는 a라는 축에 대해서 진짜 대칭이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그것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균형이 딱 맞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똑같이 떨어져야지만 이 y 값이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소값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극소값이 같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으로서 적당한 x는 a축에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논증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극대는 한 개, 극소는 두 개 나오는 제 최고 차이 계수의 양인 경우만 논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태의 꼴이죠. y는 fx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y 값은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기본적인 형태를 보게 될 거예요. 적당한 x축에 접하는 형태를 한번 볼 거고요. 극소값이 같기 때문에 두 극소값을 똑같이 0이라고 하고 이제 논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적당히 알파에서 극소 한번 가지고요. 베타에서 극소를 한번 가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자, y는 fx를 생각해 보는데 fx의 식은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접하면서 튕기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는 적당히 최고 차이 계수를 k로 주겠습니다.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f는 4차니까. 자, 그리고요. f'x를 한번 구해봐서 이 극대를 가지는 그때의 x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f'x는 네, 곱배의 미분을 쓰면 되겠죠. 2k의 x-알파, x-베타의 제곱에 자, 뒤에 거 x-베타의 제곱을 미분하겠습니다. 2k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이렇게 되겠죠. 공통된 부분을 묶을게요. 2k의 x-알파, x-베타가 공통이죠. 그러면 2x-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제 f'x가 0이 되는 x값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극소값을 가진 지점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 지점은 네,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극대를 가진 지점이죠. 자,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의 중점이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나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가 같다. 아, 그렇다면 어떤 대칭적인 균형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적당히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잡아주면 그 극소값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뭐 이 정도의 논증. 이게 뭐 이제 완벽히 증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극소가 0인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극소를 적당히 뭐 얼마를 잡아줄까요? 극소를 뭐 감마로 잡아줄까요? 그러면 y축으로 감마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극소값을 가지는 이 지점이 뭐 베타 콤마 감마
여기가 알파 콤마 감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은 논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이런 경우는 fx를 감마만큼 y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결과적으로는 k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런 논증이 가능하고 f'x는 0의 근을 생각했을 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소는 똑같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가 중점이니까 우리는 또 이런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x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한다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극소니까 x축으로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음의 방향으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러면 극소를 가진 지점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x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이 지점을 x는 마이너스 알파, 이 지점을 x는 뭐 알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값은 이 그래프 자체를 평행 이동하면 뭐 구체적인 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뭐 x는 어차피 중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감마, x는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극대 극소를 가진 지점을 똑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fx를 세팅을 하기를 이제 결국 적당히 평행이동을 한다면은 평행이동한 함수를 gx를 하면 이 gx는 fx가 평행이동 함수예요. 평행이동하면 k에 x 마이너스 감마의 뭐 제곱에 x 플러스 감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겠죠. x축을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평행이동하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gx라는 함수는 x는 적당한 축,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은 x 자리에 fx와 f-x가 같은 거죠. 네, 이것을 y축 대칭이라고 했었죠. 근데 한번 넣어보세요. g의 마이너스 x 값은 k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 위에 값과 같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똑같이 뭐 x축 이제 y축 평행 이동을 적당히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의 꼴인 네 적당히 이런 형태의 꼴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x는 적당히 0에 대해 대칭인 게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다라고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극소값이 같다면은 우리는 x는 a라는 적당한 축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 하나를 만족한다고 하자 해서 fx는 4차 함수고요. 그리고 최고차 양이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fx가 f 뭐 4-x를 만족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fx를 어떻게 세팅하고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fx는 일단 대칭이 되게 그려야겠죠. 왜? 이게 뭐해? 이게 뭐예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그리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극소를 가진 지점에 함수값이 같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여기 떨어진 정도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떨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x가 2-알파, 여기는 x가 2 플러스 알파, 똑같이 알파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이것은 fx가 2-알파, 2 플러스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적당히 최고차량의 개수를 뭐 a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같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것이다? 평행이동 한 것이다. 어디로? y축으로 적당히 k만큼.
이렇게 잡아주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극소를 K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당히 미지수들을 뭐 알파, K, 뭐 A 정도 잡았으니까 이제 다른 조건들 뭐 함수값이라던가 뭐 그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의 이 알파, A, K를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겠죠. 그런 형태로 문제들이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알고리즘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극소값이 같다면 x는 a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함수의 꼴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고 두 극소값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논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논증은 선생님이 프린트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비율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선생님이 예제를 줬는데 이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극소값이 서로 같은 경우 4차 함수는 비율 관계 1대 루트 1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예제 이번에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네요. 그리고 k는 0보다 역시 큰 값입니다. 그러면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최고차 개수가 양이고 극소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x축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fx의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x가 0이라면 x는 0이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x축은 어떻게 지나야겠어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값에서 중근을 가지고 여기 루트 2k 여기 마이너스 루트 2k 왜냐면 x는 0에 대해서 대칭 형태 꼴이 돼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f'x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죠. f'x는 자 이것도 곱의 미분을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 x제곱 미분 자 그 다음에 뒤에 미분 x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자 그러면 이거를 근을 구하기 위해서 공통부분을 묶어내죠. 2x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k 더해줘서 다음과 같고요. 이 값이 0이 된 x값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 극소값을 간다는 얘기죠. 여기가 k 여기가 마이너스 k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비율 관계냐 했을 때 1대 루트 2가 보이나요?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죠.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2죠. 비율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율 관계는 접선과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세요. 접선 그리고 접점 그리고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접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접점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접선 위에서 보는 거고요. 접점에서 어디까지? 네, 극소 또는 극대까지입니다. 앞에 3차 함수 할 때도 이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1은 접점에서부터 극대 또는 극소까지 거리입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루트 2가 이게 안 보이더라도 있죠. 이게 루트 2쯤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네, 그래서 이 접점으로부터 접점이 아닌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까지 그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항상 같게 줍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비율관계를 알고 있다면 뭘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냐면 이 좌표를 모르더라도 이 극소 또는 극대를 구할 수 있는 극점을 구하는 시작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이 점이나 이 점을 안다면은 이 점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제 극소 값이 같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난다고 치죠. x축인지는 모르겠어요. x축인지 모르겠는데 적당한 접선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디서 x는 뭐 1에서 극대를 갔더라. 그런데 x는 2에서 극소로 갔더라. 근데 극소 값이 같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칭 함수네. 그럼 여기는 x는 0이 되겠네. 아, 그리고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겠구나.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겠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정된 조건으로부터. 그래서 조금 유용한 면이 있죠. 이 비율 관계를 안다는 것은. 하지만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이 점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미분을 활용해서도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 비율 관계를 모르더라도. 네. 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 2에서 뭐 극소를 가지니까 fx를 세팅한 다음에 fx를 뭐 1에서 중근을 가진 형태니까 x-1의 뭐 제곱에 x- 뭐 1에서 당연히 대칭 꼴이겠죠. 뭐 그래서 여기를 1 플러스 k 좀 잡고 여기를 1 마이너스 k 좀 잡고 이제 함수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주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x의 f 프라임 2가 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한다면 이 k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조금 귀찮은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비율 관계는 어떤 이점이 항상 있냐면 이제 계산에서의 소소한 이점 그리고 뭐 빠른 직관적 판단 이런 형태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곡선값이 같은 형태의 4차함수 그래프 네, 알아봤습니다. 재밌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4차함수 중에 도함수의 근이 중근과 다른 실근 한계를 가지는 케이스의 그래프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뭐 재밌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죠.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y는 fx는 4참수입니다. y는 fx가 미분 불가능 지점이 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양인 조건도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의 꼴은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4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다 같은 형태죠. 또는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도 분명히 있겠죠.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우리가 방금 탐구하고자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 F'이 3중근이 되는 형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X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자, 이것을 X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X축이 만약에 4참수에서 이렇게 지난다면 미분 불가능 지점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와 여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Y는 절대값 fx 그래프는요. Y는 fx 그래프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만들어내죠. 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0보다 Y가 0보다 큰 부분 그대로 가다가 네, 0보다 작은 부분은 X축 대칭 그대로 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생각해보면 여기와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인데요.
이 점에서 순간적인 기울기는 좌 미분계수는 원래 fx의 미분 계수가 되겠고 이 그래프 이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면 접어 올라가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울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왜냐면 절대값 fx가 0보다 작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fx가 되니까 f'x 자체도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를 생각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였다면 이렇게 되는 거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x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요. 변화할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미분 불가지점이 몇 개 생기겠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세 군데에 접어 올라간 지점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접어 올라가도 여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미분 불가능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 지점이 여기까지 두 개고요. 내려가면서 여기는 몇 개가 생기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겠네요. 감이 오죠? 이렇게 오면은 미분 불가 지점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다가 이렇게 됐을 때 딱 접할 때 연계가 되고 그 위로부터는 또 연계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밑에 두 가지 꼴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짝수개가 돼요. 두 개가 되거나 연계가 되거나 뭐 네 개가 되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꼴 한번 볼까요? 자, x축을 한번 생각해 보죠. x축입니다. 자, 이런 경우 두 개가 되겠죠.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 올라가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접어 올라가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순간 기울기가 0이었단 말이죠. 그럼 접어 올라가도 이 점에서는 미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그 이 지점은 미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될 때 미분 불가 지점 한 개가 됩니다. 이 밑에 경우도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x축이 미분 불가 지점이 한 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른 형태의 꼴에서도 한번 보면 x축이 계속 이런 경우는 계속 미분 불가 지점 두 개다가 여기서는 미분 불가 지점이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꼴만 유일하게 가능하냐면 이런 꼴만 유일하게 가능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 불가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 y는 fx를 생각했을 때 f'x는 0의 근중에 중근이 되는 그 알파 값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fx 자체도 세팅하기 좋은데 이 알파는 3중근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x-알파의 세제곱에 x-베타하고 적당히 최고차의 개수를 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고 치죠. 우리가 근을 가질 때 이 점에서 홀수 계획은 그러니까 한 개 또는 3중근 또는 뭐 5중근 이 겹쳐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겹친 게 홀수 계가 되면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 이런 꼴에 대해서 x축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점에서 접한다고 치면요. 짝수 계획을 가진다면 이런 경우는 네, 튕긴다.
x축에 튕긴다 또는 이제 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 얘기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0.9쯤 넣었을 때랑 1.1을 넣었을 때랑 이제 그 부호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fx가 뭐 x 마이너스 0.9 1의 세제곱에 뭐 x 마이너스 여기 뭐 2라고 할까요? 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0.9를 넣으면 여기 안에 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세제곱해도 음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1을 넣으면 이 안에 값이 양수가 되죠. 그럼 세제곱이 돼도 양수고 그러면 이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9를 넣었을 때랑 1.1을 넣었을 때랑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제곱이 아니라 뭐 5제곱이라도 사실 상관없겠죠. 5제곱이라도 좌우에서 봤을 때 좌우 극한을 취했을 때 그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값 자체가 아니라 좌우의 뭐 근처의 값을 비교했을 때를 생각하면요. 그런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이라고 하면 0.9를 넣었을 때랑 1.1을 넣었을 때랑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x-1의 거듭제곱이 짝수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9를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0.1의 제곱이 돼서 양수가 되고 1.1을 넣었을 때도 0.1의 제곱이 돼서 양수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결국 4제곱이 돼도 같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자꾸 지우노? 요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4차함수에서 홀수의 근을 가지려면 이런 형태 한 개의 근을 가지거나 이런 형태 세 개의 근을 가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의 근을 가지는 거 최대 세 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뚫고 지나간다. 네, 그러면 일단 이런 사실 절대값 fx의 미분 불가 지점이 한 개인 경우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에 꼬일 것이다. 그리고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식, 네, 별표 2개 앞에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죠. 자, 방금 봤던 그래프의 꼴은 비율 관계도 존재하는데요. 선생님이 프린트에 역시 수록해놨죠. f'의 근이 중근과 단식을 한 개를 가진 경우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예제를 역시 풀면서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3대1이라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가 3대1인지 약간 추측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f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역시 3중근을 가지는 형태잖아요. fx의 근을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겁니다. 그리고 x축은 중근을 가진 지점 여기를 지나가겠죠. 여기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를 4k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중근과 다른 식을 한 개를 가진 경우에 비율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f'x를 한번 구해보죠. 극대 극소를 가진 지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면 3x 제곱에 x-4k의 곱의 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x 제곱으로 묶어내면 네, 3x-12k고요.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4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4x 제곱에 x-3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값은 0 또는 3k이고 0에서 중근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생각했을 때 극소값이 3k일 때 x값이 3k일 때 극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3, 여기서까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제 중요 지점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접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접점을 생각하고 극대 극소를 가지는 x값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비율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접점으로부터 어디까지? 극대 또는 극소까지 x값이 3입니다. 그리고 극대 극소에서부터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까지 거리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대 1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면 어떤 장점이 있다? 네, 계산상에 소소한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뭐 접선과 만나는 두 점과 극대 또는 극소의 값을 알고 있다면 이 셋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바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모르겠지만 여기 0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하죠. 아, 그러면 극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미분을 해야 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극소의 비가 3대 1이고요. 그리고 거리가 0에서 8까지니까 여기 해당하는 점은 6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계산에 이점이 있다는 점, 이런 장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미분해서 저 6의 값을 구해도 괜찮겠죠. 미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x 세제곱에 x-8 뭐 적당히 최고창 a 주면 이걸 fx를 하면 f 프라임 x가 0인 x를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하면 x가 6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계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뭐 직관적으로 이제 6을 바로 도출해내고 가는 게 좀 약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비율관계 마치도록 하고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쌤이 수록해 놓은 문제인데요. 2018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21번이 이제 객관식 최고 난도라고 생각을 하면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비율관계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계산에 이점이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풀이 시작할게요. 뭐 최고차의 수가 1인 4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f 프라임 0은 0이고요. f 프라임 2는 16이다.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0에서 k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지점을 뭐 0이라고 하죠. 근데 0은 잘 모르겠지만 0부터 또 k까지 적당한 양수 x는 k까지 또 감소해야 돼. 그리고 fx가 4참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4참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꼴이죠. 아, 뭐야, 뭐 이렇게 생긴 꼴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0 감소를 하다가 또 감소를 해야 되는 지점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당히 0까지 f 프라임 0은 또 0이 돼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x는 0이 되거나 여기가 x는 0이 되거나 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f 프라임 0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x는 0이 되거나 여기가 x는 0이 돼야 돼요. 최소. 그러면 f 프라임 0은 0을 만족하니까. 그런데 0부터 k까지 또 감소를 해야 돼요. 요거는 그 이후부터 증가를 하고 있죠. 0부터.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고. 이거는 역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것도 안 되겠고. 얘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고. 결국 가능한 꼴은 어떤 꼴만 된다? 이 꼴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런 꼴이 되게끔 그림을 그려주자. 감소하다가 순간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네, K는 값은 잘 모르겠어요. K까지 일단 감소는 해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고 그래프가 맞죠? 모양이 좀 새로 그릴게요. K까지 감소를 하고 더 감소할 수도 있겠어요. 더 감소할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점까지는 이제 감소를 하다가 극값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fx가. 그러면 이제 y는 fx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세팅할 수 있겠다. 자, 일단 우리가 f 프라임 0이 0이고 f 프라임 2가 16이니까 양수인 적당한 지점 뭐 이 지점을 해서 여기 기울기가 16이라 하면 여기는 x는 2로 잡을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죠. 기억은 방정식 f 프라임 x는 0은 열린 구간 0에서 하나의 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0과 이 사이 하나는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네요. 여기 0이고 여기 2잖아요. 사이에 f 프라임이 0이 되는 x 값이 알파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 fx는 극대값을 가지지 않죠. 극소값만 가지려고 되니까 틀렸습니다. f0이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최대치수랑 관련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물어보면 얘의 최소값을 알면 그 대소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fx를 세팅을 해서 그 값을 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떻게 지나겠어요? 네,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중근을 가지겠죠? 디귿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수가 1이고 x에서 3중근을 가지고요. 적당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근이 분명히 하나 존재하겠죠, 여기. 그런데 바로 적용하자. 3대 1의 비를 만족하죠. 3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였죠. 그럼 1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1 알파고 이 값은 3분의 4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세팅을 이렇게 하자. x-3분의 4 알파가 근이 되겠구나. 최고차의 수는 1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 fx가 우리가 알파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이 있죠. 뭐다? f 프라임 2가 16이 된다. f 프라임 x 구해보자. 3x 제곱에 x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플러스 x 세제곱 곱의 미분이죠. f 프라임 2는 12에 2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플러스 8이고 얘가 16이다. 네, 계산 맞죠? 넘어가서 계산을 진행해 봅시다. 8 넘어가면 16에서 8 빼주면 8이죠. 네, 2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는 8을 12로 나눈 거니까 8분의 12 4로 나눠주면 3분의 2 3으로 곱해주고요. 6 마이너스 4 알파는 2가 되겠고요. 알파는 구해졌네요. 알파는 1이겠네요. 자, 알파가 1이라면 fx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알파에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x 세제곱에 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소값이 최소가 되는 경우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f 알파의 값은 알파 값이 아까 구했듯이 1이었죠. f1이었고요. 이 값은 x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 점이 1, 마이너스 3분의 1이더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왜? 요 라인이 이제 3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모든 x 값들에 대한 y 값들 fx 값들은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참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었다? 여기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fx 세팅에서
그런 장점이 있었죠. 자, 3번, 4번의 형태는 우리가 아까 뭐 얘기한 형태죠. 요 형태는 뭐 나름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만 뭐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삼중근을 가진 경우도 축 대칭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적당한 x는 a에 대해서 축 대칭이 된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논증을 해보십시오. 논증해보기 쉽게 아마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특강 못 나갔네요. 네,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윤주 쌤한테 그 대부분의 내용을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분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수능 특강을 풀어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뒤에 진도를 쭉쭉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몇 번 돌려보면서 정확히 이해를 해두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제 마지막 수고 많았습니다.